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휴일 낮에 살짝 잠이 들었었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통령 선거까지는 컨텐츠를 그만 올리려고 하고 있다가 하나 더 올립니다. 지금요, 사전투표 여러분들 지금 개판 난 거 보셨지요? 우리가 문명의 태동을 보통 그리스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를 문명의 배꼽이라고 하지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 원초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없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었으면 서양 철학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근대 현대로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는요, 여러 가지 공직을 제비뽑기로 해도 수평적인 또 그러면서도 리더십이 있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한번 보세요. 지금 경제 10대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 사전투표라는 제도를 두고 투표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하는 날 출근도 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난 총선 때 불법 선거로 보수 쪽에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불법 선거의 시비가 붙으면 선관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만일에 어떤 부분이 밝혀져도 그렇고 그거 아니라도 원했던 결과가 나지 않고 이런 지금 사태로 승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전투표 용지가 특정인을 기표한 게 발견되지를 않나 박스고 어디고 이런 우리가 그 시간까지 투표를 사전투표를 하고 나머지 하나에다가 확진자 투표는 그곳에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균도 보통 한 일주일 되면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번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국민의힘 야당이 미리 선관위원장을 찾아가서 선관위에 가서 절차도 체크하고 이런 시비가 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마지못해서 불만들을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닥쳐서 그때서 선관위를 방문하고 뒤수습을 하는 이런 정당이니까 정권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다들 반성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뿐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한 1년 전부터 선을 놓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호주고 어디고 지금 해외 순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잘도 다닙니다. 국내의 코로나 사태고 점점 위중해 가는데도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문재인이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에 여당에 도움될 만한 행사에 가서 묘한 발언들 또 그 지역에 가니까 이거가 구설수가 되었었는데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만 한다.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권인데 산불 또 한번 보십시오. 뭐 건조해서 그렇다. 우리가 어느 겨울에 안 건조한 해가 있었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은 산불을 끄는 산지기도 조금 더 배치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놀고 있는 실업자들이 지금 돈 벌 데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한두 달 이렇게 산불을 방지해야지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태양광 한다고 국토 이 산림을 전부 절단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산사태가 우려되던 차에 지금 울진에 있는 이 금강송이라는 우리나라의 정말 희귀한 수백 년 된 이 소나무 군락지도 지금 위태로운 이런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축구장 17,200개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타고 아직도 꺼질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뭐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물론 불이 꺼졌겠지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국민의 절반과는 5년 내내 소통도 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군주 시대의 왕인 것처럼 해놓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 정치, 또 뭐 남북관계, 외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만일에 이번에 또 정권 연장이 되어서 이재명으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무능한 이 좌파 패거리 정권에서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눈도 깜짝하지 않는 이 괴물 정권으로 또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는 점, 우리 국민들은 명심하고 반드시 이번에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로들이요, 선거 막판에 와서 또 무슨 야릇한 무슨 국민 뭐 통합정부 운운하면서 문재인 이 여당을 돕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몇몇 원로들이 그룹을 지어서 했는데요. 문재인 5년 때 입도 달상 못하고 침묵을 지킨 우리 대한민국 이 상층부 원로 이 집단들, 어디서 이런 지금 중차대한 시점에 나와서 함부로 입을 놀린단 말입니까? 전부 다 각성하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앞에 저 컨텐츠에서 안철수 단일화를 못하고 안철수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숙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마지막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 이상 안철수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정부 구성해서 꼭 연립정부 여당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유능한 인재들 등용해서 정치가 정말로 하나에서 10까지 싹 바뀌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안철수의 노력도 기대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많은 측근들이 있겠지만은 안철수 대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국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대통령이 될 때의 세력과 대통령이 되고 난 뒤의 세력을 판이하게 잘 구별해서 옥석을 가려서 정치를 하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를 여러 가지 정보를 막고 또 뒤틀리고 숨기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상당히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정권을 바꾸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어떻게 유린되었는지 문재인 정부 5년은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요. 여러 번 대통령을 배출한 호남에서도 지금 투표율이, 사전투표율이 높은데 과연 어떤 결과를 내어놨는지, 그래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류 시민들답게 아마 저는 투표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정권교체, 그리고 대한민국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 시작되는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